CCTV 김호중의 뉴욕타임스. 김호중 플러스 후. 네, 첫 번째 플러스 후 시간. 네, 오늘은 작가 두 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아니 왜 작가 두 분이 나오셨나 궁금하실 분들이 많을 텐데 그건 좀 이따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먼저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손동은 작가님 그리고 이용규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선 본인 소개들 좀 해주십시오. 네, 저는 81년도에 KBS에서 상쾌한 아침입니다라는 81년도요? 네. 그 황인용, 문재현 씨가 진행하던 프로그램에서 시작해서 중간에 한 4년간 공백 기간이 있었고 그거까지는 궁금하지 않은데. 네. 그러니까 네. 30년이 아니라 25년 정도 25년 작가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은 흔히 이 업계에서 1세대라고 하는 예, 정도의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네, 왕언니 정도 되시는군요. 왕이모, 왕고모 뭐 이렇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용규 작가님께서는 예, 저는 뭐 한참 선배님보다 늦게 시작했고요. 액면가로는 비슷해 보이시는데. 예, 그렇지 않고요. 뭐 저는 뭐 특별히 다른 얘기는 없고 잘 해오다가 요즘 들어서 좀 안 좋은 꼴을 보고 사는 이용규 작가라고 합니다. 그러시군요. 예. 역시 뭐 한 10년 이상은 최소한. 예, 뭐. 액면가로는 한 30년 되신 것 같은데. 그렇군요. 두 베테랑 분이 나오셨는데 저희 두 분을 모신 이유는 뭐냐면은 그 대부분의 그 방송에 종사하지 않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생소한 단어인데 PD 집필제라는 게 나왔어요. 네. PD가 직접 대본을 집필해라. 이런 이야기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작가가 아니라 우선 그 KBS가 기존의 작가들을 자르고 왜 갑자기 PD더러 대본을 집필하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사측이 내세우는 이유가 뭔가요? 우선 그것부터 들어볼래요. 우선 PD 집필제를 내세우면서 KBS 사측에서 내놓은 얘기가 PD 경쟁력 강화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경쟁력 강화. 예. 그리고 또 하나가 뭐 현장에서 직접 취재하지 않은 작가가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함으로써 공정성, 객관성에 문제가 있었다. 공정성, 객관성 두 부분인데요. 우선 작가들이 기본적으로 PD가 집필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기존에 이렇게 써왔던 PD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사안에 따라 가령 예전에 독도에서 1년 동안 살았던 PD 같은 경우는 그 누구도 그 경험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PD가 직접 원고를 썼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PD가 쓸 수 있는 상황이나 써야만 되는 상황에서는 저희들 쌍수를 들고 반영을 하는데 이게 PD 집필제라는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사측에서 강압적으로 PD 밑에 정책적으로 던져놓고 더군다나 할당량을 정해놓고 시행을 하고 있다는 자체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하신 그 사측의 주장을 좀 하나하나 좀 따져가 보고 싶은데 우선 PD의 제작 역량 강화라고 얘기하면서 그 보도자료 같은 걸 보니까 외국에선 뭐 NHK의 구체적인 사례를 들었던데 거기서는 에디터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서 실제 PD들이 집필한다라고 주장하거든요. 그렇다면 NHK 시스템과 KBS 시스템은 어떻게 같고 다른 겁니까? 저도 일본 NHK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주 많은 연구를 뭐 한다거나 그런 경우는 없지만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NHK 같은 경우는 NHK 그 TV 같은 경우는 전체 PD가 약 한 2,4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다 제하고 그러니까 뭐 그 보도국 PD, 오락 PD 다 제하고 선수 교양 다큐 프로그램 PD가 한 430명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같은 수가 제가 알아보니까 한 230명 정도. 근데 그쪽은 이제 단일 채널이고 저희는 한 2개 채널이 동시에 가고 있잖아요. 그런 걸 보고 제작 기간도 엄청난 차이가 있고. 근데 그 비교 자체를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인력과 기간도 차이가 있는데다가 인력과 기간도 차이가 있고 거기는
충분히 훈련을 받는 기회들이 있어요. 몇 년씩, 한 4, 5년씩. 아하. 지방 이런 데서 아예 신입 때부터 여러 가지 구성력이라든지 집필력 여러 가지 그 테스트를 받고. 아, 거기서는 PD들이 처음 입사하면 아예 그 대본을 쓰도록 훈련을 몇 년간 받는군요. 그렇죠. 구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디테일들을 다 검증받고 또 모두가 다 하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제작 여건은 전혀 무시하고 일본이 하니까 우리나라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논리는 말이 안 된다. 네, 우선 그거는 전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그럼 피해는 결국 프로그램 퀄리티인데 결국 시청자는 그 피해를 고스란히 감수해야 된다는 것이. 그 말씀 듣고 보면은 거꾸로 그 작가들을 먼저 자를 게 아니라 PD 훈련 프로그램을 먼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저희들이 말하는 게 네. 그렇게 PD 경쟁력을 강화를 하려면 그게 진짜 목적이라면. 예. 네. 그게 목적이라면 PD가 정말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시키는 그런 제도적인 프로그램을,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어야지. 사실 PD의 고유 영역이란 기획하고 촬영하고 편집이 주 고유 영역이고, 집필은 PD가 능력이 되면 부가로 할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저희들 말이 이게 방송 전문 인력인데 더군다나 30년에 역할 분담이 있어 왔죠, 예, 계속해서. 계속 왔었던 건데 그렇게 제작 능력을 경쟁력을 강화시키려면 기본적인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단칼에 전혀 얘기를 들어보면은 PD들의 의견도 수렴 없이 어느 날 위에서 툭 던져서 하라고 던져진 시스템이거든요. 가령 그래서 뭐 작가를 없애는 대신 PD가 직접 글을 쓰는 대신 에디터를 고용하겠다. 그리고 지금 뭐 추적 60 같은 경우는 에디터들이 들어온 걸로 아는데요. 에디터하고 작가는 차이는 뭡니까? 에디터는 마지막에 PD가 편집하고 난 상태에서 그게 저희가 방송에 내보낼 만큼 정교하게 다듬어지지 않는 가편본이라고 부르는 상태에서 투입이 돼서 영상학적으로, 기술학적으로 도움을 주는 파트입니다. 제가 대본과는 상관없고요. 전혀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저희가 원고만 쓰는 게 아니라 기획부터 마지막까지 끊임없이 PD와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프로그램을 다듬어 오는데 마지막에 투입이 돼서 영상학적 기본적으로 그 프로그램의 질이나 내용에 대해서만은 혼자 또 감당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저희가 이게 PD 집필제가 결국 나중에 PD 주기가 될 수 있다. 고강도의 제작 업무를 다 감당을 해야 되고. 그런데 이 공정성화는 굉장히 이해가 안 갑니다. 작가를 자르는 거하고 공정성화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이 부분이 제가 가장 분노하는 부분입니다. 네. 공정성이라는 이 현장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공정성을 뭐 담보할 수 없다. 이런 식 비슷하게 KBS에서 사측 내놓고 있는데 현장에 안 나가서 공정성이 없다고요? 네, 이거는 너무 좀 어이가 웃기네요. 없어서요. 예, 예. 정말이지 이건 분노가 되는 부분인데 그렇게 된다면 그런 시스템이라면 PD가 직접 찍고 PD가 섭외해서 PD가 찍고 뭐 다 해야 됩니다. PD 촬영제, PD 집필제 뭐 다 해야 되겠죠. PD도 모든 현장에 다 있어야 되는 거죠. 에디터가 편집하면 그게 객관성이 공정성이 근데 그 문제를 잘 따져봐야 되는데요. 네. 그 결론부터 얘기하면 PD가 찍어오는 촬영본을 보고 그 객관성을 검증하고 그 객관성에 대해서 논하고 그것을 갖다가 그 논리를 내세우고 그것을 평가하면서 같이 뭔가를 추론해내는 과정, 유일하게 그것을 지적해낼 수 있는 사람이 작가입니다. 같이 기획했기 그럼요. 때문에 애초에 기획 의도대로 만들어졌는가. 예. 그래서 두 사람이 그것을 평가하고 결론을 내렸을 때가 공정하고 객관적인지 혼자 그것을 결정하고 마음대로 했을 때 그 더 객관적인지 공정하고 이건 도저히 저는 그 이해할 수가 없고요. 저도 참 이해하기 힘든데 예를 들어서 시사 교양이 공정하지 않다는 건 예를 들어 이념적으로 편향됐다는 얘기인가요? 그 시사 교양부터 지금 계속 그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지금- PD 집필제를 들어간 걸로 저도 알고 있고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지금 현재 PD 집필제를 적용한 거는 시사 교양 다큐 이 영역이죠. 예. 뭐 드라마나 연애는 아닌 거죠. 예. 그 많은 부분이 이미 시행되고 있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KBS가 굉장히 객관적이고 아주 공정성을 갖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뭐 시청자분들이 잘 아시겠죠.
제가 궁금한 건 이 공정성 제고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했다는 것, 이게 숨은 의도가 뭐냐? 그렇다면 뭔가 문제가 있었다고 사측에서는, 적어도 지금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생각이 왔다는 거잖아요. 시사교양 쪽이. 근데 시사교양 쪽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공정성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오면 그동안 공정하지 않았다, 편향됐다, 이런 얘기 아닌가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지금 KBS 사장이 보도국 출신이기 때문에 네. 저희 이게 방송 PD와 작가가 일하는 현업 시스템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단적인 예가 지금 이 사태가 벌어지면서 어느 작가가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 사장이 보도국에 재직 무렵 작가가 가서 보도국에서도 작가를 씁니다. 아, 보도국에서도? 예. 그렇군요. 거기에 이제 자기들이 기본적으로 보도국 기자들은 5분짜리 짧은 프로그램을 했기 때문에 50분짜리 1시간짜리 이 메꾸는 이 구성을 습득하는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렇겠죠. 가령 시사기획 쌈 같은 것도 보도국에서 만드는 건데, 앞부분에 기자들이 전부 5분짜리만 만들고 1시간짜리 만들어 본 경험이 없어서 초반부에 대거 경력 있는 작가가 투입이 됐거든요. 그걸 보완을 해달라고. 서서히 그렇게 훈련을 해서 많은 이제 작가들이 빠진 상태지만, 그렇게 하는데 그때 이병순 사장이 작가가 원고를 썼는데 마지막에 스크롤이라 그래서 제작진들이 이름 올라가는데 보니까 이 친구 이름이 자료조사로 돼 있더라고 그럽니다. 자료조사라는 게 지금 그냥 원고를 쓰는 사람이 아니라 필요한 자료들을 찾아주는 친구들인데, 그래서 놀래가지고 가서 그때 이병순 지금 KBS 사장한테 따졌대요. 내가 원고를 썼는데 왜 내가 이름이 자료조사로 나갔냐까. 기자가 원래 글을 써야 되는 거다. 그래. 그래서 얘가 기자가 그럼 작가를 데려오지 말든지. 네, 기자가 원고를 쓰든 말든 간에 어쨌든 내가 쓴 건데 왜 내가 자료조사냐. 그러니까. 그런데 보도국에서 나온 프로그램에서 작가 이름을 내볼 수는 없다. 그래서 나온 게 구성 누구누구 이런 식으로 이제 타협을 했었던 거예요. 이 사태를 보더라도 기본적으로 보도국 스타일과 이 교양 제작국, 기획 제작국의 스타일을 전혀 이해를 못하는 관계라고. 그러니까 마지막에 와서 작가가 원고만 달랑 쓰는 사람인데, 그거 달랑 쓰는 거 그냥 PD가 쓰면 되지 라는 굉장히 단세포적인 사고방식으로 밀어붙이는 것 같아요. 그동안 그 시사교양 이쪽의 작가들이 공정하지 못했다, 뭔가 편향도 있었다, 이런 평상시에 생각이 반영된 단어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면 현재 KBS가 이런 그 시사교양 쪽 특히 작가들을 대거 잘라버리고 자름으로 해서 공정성을 확보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것이 단순히 그 구조조정의 문제가 아니라 뭔가 이렇게 이념 차원의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건 전혀 아닙니까? 저는요, 개인적으로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왜 이런 집필제라는 카드를 내놨을까? 그러니까요. 고민을 해보니까. 근본적인 이유가. 예. 제가 개인적으로 큰 이제 어떤 경영 프레임 생각을 해보니까, 첫째는,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도 이제 그냥 공정성이라는 단어에 예. 자꾸 걸려서. 네. 가령 사장 교체와 관련돼서 자기의 어떤 차별화라든지 이러한 부분에서 일단은 저희 먼저 나오는 게, 물론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기업체 그렇죠. 사장이 바뀌면은 어떤 경비 색깔이라든지 절감 차원에서. 여러 가지 경영 이념들이 바뀔 수는 있다고 저는 보고요. 어떻게 잘 바뀌는지는 이제 두고 보면서 검증을 해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그 경비 절감을 통해서 적자를 갖다가 메꾸겠다. 네. 뭐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알고 보니까 겨우 봄철 개편에서 거기서 작가들에게 나가는 그 추가 지분이 그렇게 한 1억 6천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KBS에 잘 나가시는 나이 드시고 아직 좀 프로그램에 아직 집중력이 떨어지신 분들도 분명히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내부의 구조 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먼저 다 거친 다음에 어떤 그런 뼈를 깎는 고통을 분담한 다음에 프로그램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는 작가 문제에 대해서 경비 절감 문제에 대해서 들고 나와야지.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제 몸 다 추려놓고
그 나머지부터 물론 작가들도 그동안 감수도 많이 했습니다. 가령 뭐 그 원고료를 깎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장치들이 있어도 어느 정도 다 감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완전히 빼앗겠다. 그는 무엇이냐면 저희가 제일 우려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공정성 부분에서 이거는 뭐냐면 공정성을 훼손하기 위한 거꾸로. 네, 저는 그 속내밖에 제가 보이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그럼 제가 잘 모르니까 시사 교양이 아닌 분야에 작가분들은 지금 PD 집필제 영향을 전혀 안 받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게 11개 프로그램이 1차 지난 봄 개편에 시행이 됐고요. 그리고 2차 집필제 시행 프로그램이 지금 몇 개가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장기적으로 그렇게 해서 그렇게 다 돌리겠다는 모두를 다 게, 돌리겠다. 그러니까 지금 뭐 할당 가령 추적 60을 지금 대표적인 예인데 그게 시사 교양 프로그램의 대표적인 그죠. 예고요. 지금 50%가 적용이 됩니다. 이 말은 한 주는 작가가 쓰고 한 주는 PD가 쓰고 이렇게 퐁당퐁당 이렇게 내가겠다는 그런데 건데 나중엔 다 털어내겠다, 네. 작가들은.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자기들이 훈련하는 동안 작가가 옆에 서포트 하고 자기들이 그 자리를 다 차지할 수 있으면 너네들은 나가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거에 그 저기 에디터도 지금 추정 60에서는 한 명이 들어오고 이제 2명이 지금 들어온 상태고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든 성사시키고야 말겠다는 의지를 지금 그쪽 경비 절감도 안 되네요. 작가를 자르고 에디터를 들어왔으니까. 예. 그 총체적으로 그래서 PD를 한 명 더 보강하고요. 오히려. 하고 또 이렇게 서브로 경비가 자꾸 늘어나고 도와주는 있네요. 친구를 네. 다 하고 그러니까 경비 절감은 기본적으로 1억 뭐 6천 얼마는 게 KBS 전체 재상에 비해서는 말도 안 되는 작은 숫자인데 그걸 담보로 방송 질하고 막 바꾸겠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데다가 그렇게 해서 갑자기 퇴출된 분들이 이 시사교양 분야에서 몇 분 정도 됩니까? 지금 저희가 어제 3차 비상대책위원회를 가졌는데요. KBS 측에서 이제 비공식적으로 메일로 저희가 던진 공개 질의서에 나온 답변을 보면 한 2명 정도가 결국 타격을 입은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2명이요? 네. 근데 지금 작가 비대위에서 조사를 한 바에 한 50여 명이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거죠? 2명과 50명? 뭐 어떤 식으로 계산을 했는지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갭이 생기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뭐 시행이 돼 가고 뭐 어떤 친구들을 가령 이런 식으로 지금 돼가 있거든요. 한 20% 정도를 시행하는 프로그램에서 PD가 자기가 써야 될 때가 됐는데 도저히 감당을 못 하니까 PD들이 사비를 각출해서 밖에서 작가를 데리고 와서 몰래. 그걸 메꾸어 간 경우. 어차피 사실은 훈련도 안 된 데다가 갑자기 그렇게 시행되니까 혼자 감당은 안 되고 회사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회사에서 경비가 안 나오니까 사비 털어서 제가 들기로는 그렇게 사비를 털어서 십시일반으로. 네, 정말 십시일반으로 몇 명이 모아서 애사심 고양 프로그램 아닙니까 이거 혹시? 그렇군요. 실제 PD 현장의 PD들도 굉장히 당혹스러워 하겠군요. 그런데 네. 그 저희들이 좀 야속한 부분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공정성, 객관성 부분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PD 이 프로그램의 총 책임은 PD가 지는 거거든요. PD 수첩 같은 사태에서도 작가가 소환이 당한 거는 방송 시스템을 검사 측에서 모른다는 얘기를 저희들이 하는 게 최종적으로 원고를 작가가 쓰긴 하지만 이걸 방송을 내보낼까 아닐까는 그렇죠. 같이 뭐 PT에게 싸우기도 하고 뭐 안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최종 PD가 이걸 방송 내보내겠다 결정자는 PD거든요. 그래 프로그램이 잘 돼도 칭찬 또 PD가 받고 그렇죠. 요걸 먹어도 PD가 네. 받는 거고 저희는 이게 늘상 카메라 뒤에 있듯이 프로그램 뒤에 존재하는 사람들인데 최근에 근데 그 현 정부 아래서 경향을 보면 작가들도 잡아가더라고요 이제는. 네, 그래서 뭐 저희들 작가들을 주목하는 것 같아요. 미신을 뭐 명예를 그만큼 많이 쳐준다는 얘기인가 싶기도 한데 그래서 이 공정성 객관성 부분에는 PD 수첩처럼 그러니까 작가가 큰 몫을 한 부분에 대해서 그걸 일찌감치 그 싹을 작가들이 하는 롤을 잘라버리려는 의도도 숨어 있다고 저희들이 모여서 얘기는 하는 거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말씀 듣다 보니까 그
이전에는 모든 프로그램 책임을 PD가 졌고, 그렇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랬었는데 그 이전에 전례가 없던 사례가 최근에 PD 수첩 광우병 보도 관련해서 그 작가 그리고 보도 작가도 사실은 검찰에서 잡아들였죠. 그러고 보면 현 정부 아래서의 이 시사교양 프로에 대한 그 시각 자체가 공정성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게 작가들이 뒤에서 어떤 그 이념적인 수작을 하고 있다. 이런 관점이 존재하는가 봅니다. 그 방송 메커니즘 좀 아는 분들은 네. 작가가 방송국에서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 네. 이게 그 중요성을 누구나 다 인정하실 겁니다. 첫째는 무엇을 찍을 것이냐, 어떤 프로그램을 할 것이냐, 무엇을 찍을 것이냐, 누구를 만날 것이냐, 어떤 구성을 할 것이냐,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이냐, 모든 게 다 그 같이 나오기도 하지만 작가의 머리에서 먼저 나온 다음에 토론되는 게 거의 보편화돼 있고,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죠.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은데 많은 부분 그런 식으로 시스템이 진행이 되는 건 또 사실인데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그 부분 얘기를 잠깐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그러는 게 시간이 많이 주어지고 3, 4년 훈련시키고 시간이 많이 주어지고 또 에디터들을 넣고 해서 그게 PD 지필제가 된다. 그래서 작가 아예 없어진다. 그러면 모든 그런 시스템들이 아까 말씀드린 제 그 시스템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게 PD가 감당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아무리 시간을 주고 그거 아무리 고민을 해도요. 그게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게 바로 작가가 있어야 될 존재감이고 그게 바로 저희들이 그 작가가 되고 싶어하는 후배들이 많은 이유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을 전부 무시하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PD들이 못 쓴다라는 것으로 결론 내려갔다는 게 저는 굉장히 그 당혹스럽고 프로그램의 컨셉과 좀 균형을 갖추려는 작가들을 배제해서 속된 말로 PD들 바쁘게 해서 딴 생각 못하게 하려고 하는 의도는 제가 모르겠지만 군대에서 땅 파괴하는 거 비슷하고요. 네. 작가들을 이렇게 한꺼번에 제거하면서 PD 역량 강화라고 했는데 지금 갑자기 생각난 게도 PD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 사태에 대해서 실제로 자신의 직접적인 일은 아니니까 혹은 일단 자기 코가 석자니까 PD들이 나서서 작가들을 도와주지 않고 있나요? 지금 저희가 섭섭한 부분 중에 한 부분도 그랬었거든요. 프로그램을 하고 난 다음에 수많은 작가들이 PD로부터 문자나 전화로 고생만 했다, 덕을 많이 봤다 이렇게 친밀감이 있었던 PD들이 전혀 입을 닫고 회사 측에 하는 그 정책을 자기 앞길이 바쁜 거죠 지금. 그래서 저희 이해는 합니다. 저희는 프리랜서로서 자유롭게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지만 거기는 튀어나오면 의자에서 맞는다는 사실을 아니까 더군다나 지금 KBS가 굉장히 이렇게 보수 경향으로 돌고 있고 그리고 뭐 지금 뭐 PD들 뭐 얼마가 없어도 방송 그럼 잘 나간다라고 지금 얘기가 돌고 있는 이 마당에 괜히 튀어나왔다가 적당히 이게 숨어 있으면 되는데 나왔다가 몰매 맞을 일이 있느냐라고 지금 다들 주춤대고 있고 작가들도 PD들한테 협조나 도움을 달라고 요청을 했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예. 그동안 관계가 있는데. 예, 거기서 협상 대표로 나온 분들도 저랑도 같이 일을 했었고 개인적으로는 목소리를 다르게 낼 수 있지만 회사 측 대표로 나왔을 때 회사 측 입장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니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직장인의 비애군요. 공정성과 객관성을 PD와 작가가 같이 만드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공정성을 훼손했다 그러지만 원고에서 어떤 부분에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증거를 전혀 못 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말한 거 뭐가 어떻게 잘못됐길래 너네들이 그런 말을 하느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라. 그걸 놓고 얘기를 할 텐데 뭉뚱그려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결국 PD들도 같이 이 짓거리에 담합을 했고, 그랬다면 그동안에 KBS 경영진이 돈도 낭비를 하고 공정성도 훼손시키고 그동안 도대체 뭘 했는지 이 사람들도 문책을 해야 되는 그렇죠. 이런
상황이 됐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PD들이 개인적으로 나서지 못하니까 사실 당면한 저희가 먼저 목소리를 내고 그렇게 해서 이게 용기 있는 PD들이 한 명씩 나올 수 있게 저희가 손을 놓고 있으면 전혀 일어날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앞서서 나서자 그러면 후원 부대가 줄줄이 나타날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비대위 측에서는 KBS 사측과 협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진행 과정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5월 12일 날 1차 비상총회를 가져서 KBS 측과 그 다음에 비공식적으로 접촉을 하다가 그 다음에 5월 19일 날 다시 2차 비대위를 하고 나서는 KBS 측에서 두 사람이 이제 협상 대표로 나와서 두 차례 회의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어제 저희가 3차 비상총회를 가졌던 이유가 KBS 측에서 나온 게 저희가 원했던 건 두 가지거든. 큰 덩어리로 PD 집필제를 철회하라. 두 번째 공정성 훼손 부분에 공개 사과를 하라. 그랬는데 공개 사과는 거기 기획제작국장이 개인적으로 유감으로 생각한다라는 걸 개인적으로 그 협상단 팀끼리 만난 자리에서 한 말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공개적으로는 사과를 못한다. 저희가 요구한 건 그쪽에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언론에 릴리스했듯이 뭐 심지어 어떤 작가는 9시 뉴스에서 이걸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할 만큼 분노하고 있는데 사과를 요구하는 데가 많아요 요즘. 네. 그래서 홈페이지에 최소한 그 부분에서 공개 사과를 하라는데 그건 못하고 충분히 했다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됐고 PD 집필제는 기본적으로 철회하지 않는다. 다만 PD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앞으로 PD와 방송작가협회의 논의하에 주를 결정을 하겠다. 요 문구를 공문 형식도 아니고 PD가 개인 메일로 비대위 위원장한테 보이는 걸로 지금 얘기가 됐기 때문에 어제 저희들이 모여서 이건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또 230명이 개인 메일로 그렇게. 그런데 그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어요. 이거는 외부에서 보면은 또 이거 싸움 과정을 아는 사람들은 밥그릇 싸움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뭐 경비 절감이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예, 뭐 밥그릇 싸움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사실 작가들이 KBS에서 또 받는 거라든지 어떤 뭐 원고료라든지 이런 대우라든지 이런 부분이 결국 저희가 그렇게 탐낼 만한 밥그릇이 아니다는 사실. 그러면서도 작가 일을 계속 하는 것은 작가로서의 자존심과 또 자기의 어떤 뭔가를 실현하는 데 대한 보람과 이런 것들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싸움의 명분은 단호합니다. 그러한 부분들에서 그 객관성이라든지 공정성이 훼손되고 작가들이 그동안 그러한 부분에서 장애가 됐고 또 그 프로그램 퀄리티를 떨어뜨리는 한 요소가 됐고 이러한 부분에서 도저히 참을 수 없다. 이 부분은 그래서 그 오해는 밥그릇 싸움이 아니다라는 싸움의 목적은 분명히 갖고 있다. 이 얘기를 먼저 꼭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는 시사 교양이 공정하지 못했고 앞으로는 그 시사 교양이 공정하지 못한 메시지를 전하는데 방해가 됐던 이런 작가들은 다 제거하고 통제 가능한 PD들만 데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지만 내겠다. 이게 말하자면 본의 아닌가. 결론적으로는 듣고 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공정한 또 객관적인 돗자리 깔까요 제가?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자부하는데 그게 어떤 사람들 눈에는 전혀 공정하지 않고 편파적이고 일방적이었고 라고 본다면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저희가 뭐라고 얘기는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렇게 장악을 하겠다면 기본적으로 지금 조직 이번에 그 노무현 대통령 서거방송 사태에서도 위에서 뭐 어떻게 하지 말라는 그렇죠. 지침이 나온 게 얘기가 됐듯이 그런 식으로 위에서 장악을 하겠다는 기미가 보이는 걸 좀 PD들이 빨리 좀 알고 이게 그냥 단순히 몰라서는 아닌 것 같아요. 몰라서라기보다는 일단 내 밥그릇이 다치지 않으니까. 네. 밥그릇 싸움은 진짜 그쪽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죠. 네. 저는 KBS 그 PD들 개인적으로도 아는 PD들도 있고 네. 또 들은 PD들도 있고 또 제가 봤을 때 참 좋고 훌륭하고 바른 너무나 많은 PD들이 있습니다. 네.
그 부분도 그래요. 저희가 PD하고 싸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PD 분들 저희도 인정하고 그렇게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래서 저희가 분명히 그 목표가 이거는 이 PD 집필제는 PD 죽이기의 일환인 정책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그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사측이 물러서지 않는다면 공식적 사과도 없고 그리고 피디제필제를 계속 유지하겠다고 하고 왜냐하면 저는 그럴 것 같거든요. 이 어떤 결정 자체가 뭐 경비를 절감한다든가 이런 차원이 아니라 말하자면 방송국이 전하는 메시지를 자기 뜻대로 특히 정치적 메시지를 자기 뜻대로 전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들은 제거하겠다 이런 의도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최소한 몇 년간은 이 태도를 유지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계속 유지하면 작가들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나요? 그 다음 스텝이 뭔가요? 그쪽에서는 작가 전통적인 롤을 수행해왔던 작가 군단을 없애고 리서처라는 이름으로 리서처와 에디터가 여기서 내미는 카드거든요. 리서처란 말은 자료를 수집하고 좀 뭐 보조하는 역할이지 작가는 기본적으로 원고를 내용에 관여하지 마라. 예, 자료만 갖다 줘라. 그런 식으로 가겠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 가령 그렇게 되면은 우리 두 사람이 해왔던 전통적인 작가의 이름은 이제 역사의 뒤안길에서 사라지는 거죠. 기존 작가들 중에서 거기에 그런 식으로 변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라도 방송 일을 하겠다는 변신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아니면 아예 그런 직종에 달려드는 또 새로운 집단들이 있을 거고 아니면은 도저히 그런 거 못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하고 정말 이게 여의도를 떠나는 측들이 있을 건데요. 지금 저희가 어제 논의한 거는 PD 집필제를 시행 첫 번째 저희가 내임 성명서에서 말한 거는 PD 집필제를 처리하지 않으면 집필 거부에 들어가겠다였거든요. 근데 최종적으로 개인 메일 형식이긴 하지만 PD 집필제를 철회할 생각이 없다는 걸 확인을 했기 때문에 어제 저희가 다시 회의를 한 결과 집단 거부 저희가 처음에는 단계적인 집필 거부를 하기로 했었거든요. 5월 초는 11개 PD 집필제가 시행되고 있다고 하는 11개 프로그램부터 하고 그러고도 협상 테이블에 KBS 측에서 나와서 얘기가 되지 않으면 전면 거부에 들어가겠다 했는데 작가들은 더 강경해졌거든요. 어제 이게 더 이상 이게 물러설 수는 없다. 처음부터 전면 파업에 들어가겠다 하고 이제 비대위 측에 정확한 날짜와 그리고 구차 방법은 비대위 측에서 다시 협의를 한 다음에 작가들과 총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상의를 하겠다. 근데 그러면 작가분들은 시사교양 분야에서의 작가분들로 한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예, 시사 교양 작가고 그 지금 드라마하고 예능 쪽에서도 이 사태에 대해서 서명 운동이 지금 굉장히 자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사실은 드라마하고 예능 정도도 같이 동참하지 않으면 이 파급력이 좀 네, 처음에는 KBS 구성작가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됐다가 이게 방송작가협회로 지금 확대가 됐고 그리고 그 지금 위원장도 방송작가회 저작권 위원장이신 분이 지금 맡아서 지금 확대가 돼가 커진 상태고요. 지금 저희가 어떤 행동에 나서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드라마와 예능 부분도 기꺼이 동참하겠다 지금 KBS 내부에서 하는 프로그램 일하고 있는 작가가 한 150여 명 있고요. 외주에서 KBS 프로그램들 외주 받아서 외부에서 활동하는 작가들도 한 200여 명이 넘는데 그 프로그램만 갖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 또 수많은 작가들이 다 있는데 저희는 단호합니다. 어저께 회의도 어제도 회의가 있었지만 계속 이렇게 할 때는 정말 방송을 살아오고 눈물 겪고 자기가 살아온 어떤 인생의 한 부분이었지만 그리고 시청자를 너무 사랑하지만 이거는 단호하게 거부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KBS 진행하는 모든 프로그램에서 아마 다 빠질 겁니다. 그리고 그게 그 파장이 아마 다른 데로도 계속 확산되겠죠. 저희는 그렇게 분명히 그 의지를 확인했고요. 다른 지상파
같이 일하시는 그 작가분들, 예, 시작위원 부분에 예. 그분들 동참한다고. 뭐 하시는 그런 분인가요? 의지들을 많이 지금 나타내고 계시고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리고 그게 방송 그 시스템 전반의 어떤 혼란이라든지 그 타격이 상당 부분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제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여기서 대충 그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저는 그 부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지금 전국에 수많은 대학에서도 작가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고 있는 학과들이 있고 극작가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아카데미도 있고 양성기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모든 부분들의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할 것이며 그리고 그들이 목표점이 어딘지가 전부 다 상실되는 이런 사태들은 좀 막아줬으면 좋겠고요. 작가를 죽인다는 것은 작가가 갖고 있는 노하우와 그런 컨텐츠에 대한 스토리라인들을 전부 다 말살한다는 겁니다. 그동안 30여 년 넘게 저희가 축적해온 이런 그 전문적 지식과 그런 역량들이 일거에 그 훼손되고 내쫓기는 그래서 이게 방송을 떠나서 나라의 어떤 문화 콘텐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러한 부분도 제발 그 정책을 하시는 분들, 경영을 하시는 분들이 어떤 진정성을 갖고 미래를 내다보고 멀리 생각해야 되는데 당장 몇 억 아끼고 몇 천 아끼고 이렇게 해서 자기 이익과 관계돼서 그것을 갖다가 시행하고 차고 하면 나중에 다시 하면 하지 하는 그런 억지를 좀 부리지 않는 그런 시대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나마 저는. 돈만이 이유라면 이해가 가는데요. 돈도 이유가 아닌 것 같아서 지금 사실은 더 황당한 거죠. 마지막 말씀 주십시오. 작가들도 생활이니까 의견 막그런 싸움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작가들이 우리만 집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집단 이기주의를 보이는 건 전혀 아니거든요. PD 집필제라고 사측에서는 그 할당량이라는 게 PD들이 자기들이 이만큼은 할 수 있다라고 자발적으로 내놓은 퍼센트지를 자기들이 받아들였다는데 PD 측은 이게 뭔 소리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체 내에서 그 어느 정도의 경량의 훈련 기간을 거치고 그렇게 해서 더 이상 작가라는 전통적인 작가가 군단이 없어지고 방송의 질도 그만큼 보장이 된다 그러면 저희 기꺼이 여기를 떠날 생각들은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전혀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불을 보듯 점점 더 방송 제작 여건이 열악화되고 정치적인 상황에서도 더 나빠질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완충과 잡아줄 수 있는 이 작가 군단을 뿌리채 뽑아낸다는 건 그러니까 저도 시청자이기 때문에 도저히 이거를 작가로서뿐만 아니라 시청자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런 사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일어서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 부분에서 조금 더 힘을 좀 보태주시고 좀 의견들을 좀 모아주시고 그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2의 촛불 집회 같은 거는 다시는 일어날 수 없도록 방송을 튜닝하겠다. 이런 의도가 들어있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만약 그렇다면 절대 그런 일은 없어야죠. 그러니까요. 그거를 마음대로 특정 정치 집단이나 입맛에 맞도록 장악할 수 있게 만들면 안 되는 거죠. 여기까지 하면 충분히 메시지가 전달된 것 같고 그래도 메시지가 전달 안 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분들은 뭐 포기하고 가야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손동은